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중년층의 경력설계라는 주제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중년층의 경력설계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같이 동영상 찍기로 한 배경으로는 최근에 우리가 여러가지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특히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해서 과거에 80세 정도 생존하던 80세 시대에서 지금은 대중장수 시대라는 100세 시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과 그 다음에 경제적 상황의 재구성 상황에 직면하면서 대부분의 중년층, 특히 직장 근로자들은 새로운 기술 습득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평생 직장의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평생 직업, 또 평생 직업도 하나가 아닌 엔잡러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경력 설계의 필요성과 또 경력 설계의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력 설계가 필요한 이유는 제가 앞에서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 70대, 80대 시대에서는 이렇게 직선형이었습니다. 부모 밑에서 교육을 받고 또 취업을 해서 경제활동을 해서 퇴직을 하고 은퇴 생활을 거치면서 여가를 하던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우리가 인생 70년, 80년 시대, 주로 우리가 20세기를 말하죠. 자, 이러다가 21세기 들어오면서 인생 90년 시대가 되었습니다. 90년 시대가 되었어서 그때도 교육을 받고 인생 이모작이라서 은퇴 전에 주 직장에서 했고 또 은퇴 이후에 또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한 70세 정도의 노후를 하는 이런 장수 보너스 시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직선형 관점에서 생애 설계를 준비해서는 결코 지금과 같은 다양한 환경에서 행복한 노후 또 자신감 있는 경력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지금은 이제 이런 직선형 관점에서 순환형 관점, 순환형 관점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교육받고 경제활동하고 여가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생애에 걸쳐서 교육, 경제, 여가 활동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순환적으로 반복하면서 100세 시대를 대비해서 평생학습, 평생 경력 관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굉장히 치열해졌다는 얘기고 그런 관점에서 경력 개발의 중요성은 굉장히 커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력 설계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중년층은 기본적으로 이직이나 퇴직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아직까지 우리는 정년 60세라는 기준이 있지만 그 정년 60세라는 허들을 넘는데도 굉장히 강한 우리가 여러 가지 장애 요건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퇴직 후 중장년층의 심리 변화를 그림으로 느끼면 대부분 아마 이 좌측에 있는 머리를 푹 쳐박고 고민하는 대부분 이런 분들일 겁니다. 저 자신도 전직 직장에서 퇴직을 하기 전에 내가 퇴직하면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했었지 실적으로 막연하게 떠오르지 않아서 굉장히 아노미현상을 겪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퇴직 이후에 뭔가 그 경제적 허들, 심리적 허들, 그리고 내가 사회로부터 예를 들어서 장애물을 넘어서 이렇게 경제적 자유와 일에 내가 또 심리적 자유, 그리고 사회적인 자유를 획득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침체적인 모습으로 끌려갈 것이냐 아니면 이런 허들을 극복하고 내가 이렇게 은퇴 이후에 제2, 제3의 내 인생을 설계할 것이냐가 굉장히 앞으로 더 중요한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퇴직자의 현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년 60세가 돼서 만약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딱 처음에 닥치는 것은 일단 여러분들의 소속이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에 다녔던 소속이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할 일이 없어지게 되고 월급이 없어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거래했던 신용카드가 또 언젠가는 또 거래 중개가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수많은 걸려왔던 직장 동료, 거래처 이런 분들의 전화가 뚝 끊어지고 갈 데가 뚝 끊어지면서 인간관계도 뚝 끊어지는 그야말로 굉장히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고립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유일하게 남는 것은 이렇게 시간이 엄청나게 남는다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하던 일들이 수많은 시간으로 인해서 내가 해야 될 일, 시간은 많은데 결국은 이것을 내가 할 곳이 없고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퇴직자들의 상당수는
종일 본가라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종일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PC 작업하고 스마트폰 보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퇴직은 안 했지만 여러분들이 미래에 퇴직을 한다면 내 퇴직 첫날 시간표를 작성을 해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경력설계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의 역할, 왜 일이 필요하냐? 일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을 하려면 경력 개발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경력 개발은 필연적으로 변화를 요구합니다. 경력 개발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변화에 대한 심리적 저항이 야기된다. 사람은 대개 변화에 굉장히 둔감하죠. 그래서 이런 경력 개발에 대해서 내가 저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인간은 가보지 않은 길을 선택하고 가는데 주저함과 망설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새롭게 내가 하던 익숙한 일에서 내가 벗어나서 새로운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결국은 노년이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4가지의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빈곤이라는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질병, 그 다음에 할 일이 없은 무의, 그 다음에 또 사람이 없는 고독을 하게 되는데, 일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관계가 유지가 되죠.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되니까 역할이 유지가 되니까 무의가 해결되죠. 관계가 유지되니까 고독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또 일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생계가 유지되니까 경제 문제, 빈곤이 해결되죠. 그리고 활력 유지로 인해서 질병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심리적으로 안정을 하게 되니까 일을 하게 되면 일석사조, 일석오조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100세 시대에 우리가 경력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명약관한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경력 포트폴리오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력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경력 계획을 작성하고 관리하는 유용한 도구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경력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은 대부분에게 급여소득자, 특히 사무직 같은 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직장 생활할 때는 급여를 받는 중심으로 노동이 형성되어서 이것을 자신의 평생 직업으로 가져가는데 어느 순간에 본인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은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형성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다시 그만두고 나서 자기가 비슷한 업무를 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밖의 세상을 너무나 모르는 것이고 현존하는 사회에서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일의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인의 급여노동 비중을 현저하게 줄이고 본인이 예를 들어서 창업을 할지 창직을 할지 아니면 또 자원봉사 같은 영역에서 NGO나 이런 사회적 기업 이런 걸 할지 아니면 또 가정에서 가사일을 할지 아니면 새로운 배움을 통해서 새로운 도약을 할지 이런 새로운 커리어 포트폴리오를 지금까지는 하나의 포트폴리오였다면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본인이 직업의 이동 및 직무 응용 시 활용할 수 있는 특정 직무 능력, 특정 역량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의 포트폴리오를 본인이 퇴직을 하기 전에, 은퇴하기 전에 이것을 확장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커리어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체계화. 체계화란 뭐냐? 내가 어떤 커리어를 하겠다는 마음가짐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계획도 세우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구체화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기본적으로 이것을 내가 예를 들어서 아무리 커리어의 목표를 잘 세웠어도 이것이 현실성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현실성 여부를 체크하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이것을 3단계로 설계를 해서 체계적으로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커리어 컨설팅, 특히 경력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3가지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제가 이것은 꼭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생애 설계 캔버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에서 9블록스라는 게 있습니다. 본인의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핵심 가치는 무엇이고 자기의 고객은 무엇이고 자기의 수익과 비용은 어디에서 수익을 발생하고 어떤 것이 비용이며 또 본인의 강점, 약점, 본인의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성하는 것을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 비즈니스 모델을 차용해서 본인만의 생애 설계 캔버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몇 세에 내가 퇴직을 하게 될 것이고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추구하는 인생 그 세컨드 라이프의 핵심 가치는 무엇이고 나의 강점은 무엇이고 나의 또 파트너는 누구이고 내가 또 준비한 것은 무엇이고 내가 그걸 통해서 얻어들인 수익은 무엇이고 들어가야 될 비용은 무엇인지 이것을 한 장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본인이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할 수 있는 목표를 이렇게 충분히 생각해서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생애설계 캔버스를 만들고 두 번째는 다양한 커리어의 경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본인이 전문성을 갖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지금 같은 다양한 능력을 필요한 시기에서는 어떤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는 것보다 직장에서 다양한 직무를 맡음으로써 본인의 다양한 커리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영업을 했던 분들은 관리 파트나 예를 들어서 기술 파트를 또 배운다든지 아니면 또 관리 파트나 기술 파트를 했던 분들은 영업 능력을 키운다든지 해서 다양한 커리어 패트를 만들고 기본적으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실적으로 일을 하게 될 때는 적으로 재취업보다는 아마 개인 브랜드를 가지는 1인 지식기업이라든지 창업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개인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력 개발을 위해서 본인의 예를 들어서 학업 성취도를 더 높인다든지 아니면은 본인의 전문 자격증을 딴다든지 아니면 본인만의 어떤 책이나 아니면 유튜브 채널을 가져서 자신을 브랜딩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개인 브랜드를 만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한 제 나름대로 생각한 방법을 말씀드리면 일단 본인이 하고자 하는 어떤 구체적인 목표가 결정되고 나면은 현재 시점에서 나의 분야를 체크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나의 학력은 현재 대졸인데 10년 후에는 박사를 취득하겠다든지 나의 현재 경력은 무슨 경력을 갖고 있는데 10년 후에는 무슨 경력을 내가 가지겠다든지 현재 가지고 있는 내가 자격증은 어떤 자격증인데 10년 후에는 어떤 자격증을 추가로 하겠다든지 또 외국어 능력은 어떤 외국어의 어떤 그 능력을 갖고 있는데 10년 후에는 어떤 능력을 더 개발하겠다든지 또 직무, 연수입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켜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측정 가능하고 또 기간이 정해져 있고 실현 가능한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해서 구체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 강의를, 이 동영상을 보시는 상당수의 분들은 우리가 퇴직자 관점, 특히 대부분 또 직장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자, 퇴직자 관점에서 우리가 커리어 컨설팅을 할 때 대부분의 퇴직자들이 마주치는 것은 크게 네 가지 파트에서 마주친다고 봅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내가 재취업을 하는 것입니다. 재취업은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직무와 비슷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연관되는 쪽으로 재취업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방법이 있겠죠. 두 번째는 창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또 자신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창직하는 방법이 있고 또 1인 지식이요. 최근에 자신만의 소프트웨어 또 자신만의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1인 지식기업을 해서 자신을 브랜딩화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런 네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 기본적으로 내가 어떠한 것을 해야 되느냐 아주 굉장히 다양합니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추천을 드리는 간단한 방법은 일단 내가 이 네 가지 길 중에서 어떤 길이 맞는지를 먼저 선택을 하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내가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재취업이나 창업이나 창직이나 1인 지식기업에 대한 혹시 학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 같은 데서 본인이 학위를 취득하는 방법이겠죠.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포털 사이트에서 전국 대학원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해당 그 대학원을 찾아서 들어가게 되면은 경쟁력은 얼마이고 학비는 얼마이고 졸업 요건은 무엇이고 그 학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정보를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는 비교 사이트를 통해서 학위 취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또 전문 자격증을 취득해서 여러분들이 또 추후에 재취업이나 또 본인만의 어떤 그 1인 지식기업이나 창직을 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인데 그런 경우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우리나라의 모든
국가 전문 기술 자격증을 여기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 사이트에 가시면 자격증 취득에 관련된 정보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여러분들이 목표를 정해서 추구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실 분은 자격증 취득에서는 민간 자격증은 거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 전문 자격증을 취득을 하셔야 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제2의 어떤 인생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지식이나 기술 교육을 배우고 싶다면은 뭐 50플러스 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창업을 하기 위해서 정보를 알고 싶다면은 창업진흥원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정보를 취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여러분들에게 개괄적인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뒤에서 한두 장을 통해서 커리어 컨설팅이 필요한 사이트,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이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여러분만의 어떤 정보를 구할 수 있는 참고 사이트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내가 어떤 자격 정보를 하기 위해서는 큐넷이라든지 민간 자격 정보 서비스라는 곳에 들어가서 내가 커리어 컨설팅에 필요한 어떤 자격 정보를 탐색할 수도 있고, 또 교육 훈련이나 정보 탐색을 위해서는 HRD넷이라든지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 연합이라든지 한국폴리텍대학교 제초 프로그램이라든지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이라든지 국비지원 교육정보센터라든지 이런 곳들을 여러분들이 접속해서 커리어 컨설팅에 필요한 교육훈련 정보라든지 자격 정보를 탐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시간이 많으면 여기에서 직접 이 사이트들을 다 방문해서 보여드리고 싶으나 여러분들께서 이 사이트 중에서 가장 자신에게 적합한 정보를 찾아서 검색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창업 관련이라든지 귀농 귀촌 관련이라든지 봉사 관련 이런 또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창업 관련해서는 이렇게 다양한 사이트들이 있죠. 소상공인진흥원이라든지 기업마당이라든지 K-스타트업이라든지 다양한 창업 관련 사이트가 있고, 또 귀농 귀촌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귀농 귀촌 종합센터라든지 농업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다양한 곳을 활용하시면 되고, 또 봉사 관련해서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라든지 아름다운 재단이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내가 다양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먼저 접하시는 게 필요하다. 결국은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정확한 정보를 찾아서 명확하게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린 사이트 외에도 아마 좋은 사이트들이 많이 지금 포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여러분들이 옥석을 가려서 본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먼저 선택해서 길을 잘 적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커리어 컨설팅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구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국민 내일배움 카드에서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의외로 이걸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것을 거의 활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근로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내일배움 카드, 근로자나 퇴직자만 있었는데 이것이 국민 내일배움 카드로 바뀌게 되면서 실업자든지 퇴직자든 누구나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내일배움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취업준비라든지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어떤 역량을 직무 역량을 강화하는 이런 쪽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향후 1년간 300만원 또는 최대 5년에 500까지 본인이 지원을 받고 교육비의 45%에서 85%를 국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 지원금액과 훈련생 자비 부담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특히 매월 11만 6천원 정도의 훈련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국민 내일배움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자신의 역량도 키우고 또 훈련비도 지원받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커리어 컨설팅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일을 하면서 내가 전직에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전직 지원제들이 무엇이 있는가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전직 지원제도에는 생애설계 경력설계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신중년 인생 산모작 패키지 서비스라든지 금융특화 전직 지원 서비스라든지 아니면은 또 전직 지원 서비스라든지 전직 스쿨 프로그램이라든지 제도학 프로그램 등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것을 정보를 찾아서 전직을 내가 할 경우에 상담을 받거나 이렇게 정보를 서칭해서 방향을 잡는 것도 하나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제가 아까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해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따실 것을 추천드렸습니다. 자, 국가기술자격증은 재취업이나 아니면은 본인이 전문가로 활동하는데 굉장히 자신을 브랜딩하는데 좋은 자격증이기 때문에 국가기술자격증을 추천드립니다. 국가기술자격증에서 보시면 최근에 인기 톱10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보면은 뭐 1위부터 10위까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 컴퓨터 활용 능력 이런 것들이 아직도 굉장히 인기가 있고 또 최근에는 지게차 운전기능사가 빠르게 이렇게 인기가 높은 국가기술자격증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이 잘 되는 자격증으로는 뭐 지게차 운전기능사라든지 건축기사, 한식조리기능사 이런 것들이 취업이 잘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또 시류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러가지 시장 상황이라든지 시장의 변화, 또 직업에서 요구하는 역량의 자격증의 변화 이런 것들을 잘 내가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거기에 맞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중년층에서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50대와 60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사이트에서 50대가 선호하는 자격증 10개, 60대가 선호하는 자격증 10개를 제가 이렇게 한번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여러분들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10개를 다 소개할 수는 없고 50대와 60대가 선호하는 자격증을 보면은 50대 같은 경우는 지게차 운전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 굴삭기 운전기능사를 선호하고 60대 같은 경우는 지게차 운전기능사, 조경기능사, 굴삭기 운전기능사.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되게 50대나 60대나 겹치는 것이 이렇게 기계를 다룰 수 있는 뭔가 이런 능력을 가지는 기술 자격증을 굉장히 시장에서 선호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갖고 있는 내가 사무직이나 관리직에서 갖고 있었던 나의 어떤 행정경험, 사무경험은 밖에 나가면 거의 쓸모가 없다. 결국은 시장에서 나이가 들어 쓸 수 있는 어떤 국가 전문 기술 자격증, 그것도 시류에 맞는 국가 기술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국가 기술 자격증 한 두세 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지게차 운전기능사입니다. 지게차 운전기능사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지게차에 대한 지식과 운전기능, 물류 적재, 하역 능력을 검수하는 자격증으로서 관련 부처는 국토교통부이고 시행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성되어 있고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각각 60점 이상 맞으면 합격이 되겠습니다. 실기시험 같은 경우 작업으로 약 4분 정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정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들어가면 자세한 정보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게차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뉴스에서 보시는 물건을 마트나 이런 데서 옮기고 생산 현장에서 옮기는 이런 것들이 지게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검색하셔서 본인이 한번 미래 자격증 목록에 넣어두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자격증은 한식조리 기능사입니다. 한식조리 기능사는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도거의 조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관련 부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그 다음에 시행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마찬가지로 필기와 실기로 진행합니다. 필기, 실기 각각 60점 이상이고 하는데 합격률을 보면은 약 한 필기는 50% 정도, 실기는 10명 중 3명 정도, 1명 정도가 되죠. 근데 한식조리 기능사는 실제로 요즘 셰프 이런 것들도 젊은이들이 워낙 먹방 이런 데 관심 많다 보니까 따시는 분들은 많은데 실제로 소득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관심 있는 분들은 한식조리 기능사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추천드릴 자격증은 바로 이제 경영지도사입니다. 특히 또 사무직이나 또 컨설팅 관련해서 금융권에 계신 분들에게 컨설팅 관련 또 이렇게 관리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향후에 본인이 자신과 비슷한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자신의 직무와 맞는 자격증을 가지고 오래 일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경영지도사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경영지도사라는 것은 경영의 종합 진단 지도라든지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 지도라든지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지도, 생산유통관리의 진단지도, 또 판매관리 및 수출입 업무의 진단지도 등 이렇게 다양한 업무를 자문, 조사, 분석, 평가, 확인하는 건데 이 시험은
1년에 한 번 있고 1차 시험은 6과목 객관식이고 2차 시험은 3과목 주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분야는 인적자원관리, 재무관리, 생산관리, 마케팅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앞에서 설명드렸던 지게차 운전기능사라든지 한식조리기능사보다는 시험이 훨씬 난이도가 높지만 난이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또 자격을 땄을 때는 훨씬 더 혜택이나 또 미래의 비전이 좀 높은 자격증이라고 권유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다양한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한번 검색하셔서 본인의 어떤 경력관리에 활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강의를 마치면서 자, 우리가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우리 중년은 어느 순간 이제 정점을 찍게 되고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게 되면 우리가 퇴직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는데 퇴직을 맞이해서 일본처럼 이렇게 인생 100세까지 그냥 할 일 없이 소득도 줄어들고 또 본인의 역량도 줄어들면서 이렇게 시장에서 도태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면 퇴직 시점과 비슷한 일을 하면서 본인이 어느 정도 경제적 수준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또 일을 하는 이런 2번과 같은 삶이 있고 가장 좋은 삶은 본인이 현 직장에서 있었던 경력 관리를 잘해서 아니면 자신의 경력 커리어를 잘 관리해서 지금보다 훨씬 소득은 높을 수가 없을 수 있지만 그래서 본인의 만족도나 또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커리어 관리를 해서 새롭게 도약하는 새로운 제2의 삶을 사는 그런 커리어 개발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동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이 잘 자신의 경력 커리어 관리를 하셔서 멋진 또 인생 후반전으로 비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 후반을 사실 건지 1번과 같은 모습을 갈 건지 아니면 3번과 같은 멋진 도약을 하실 건지 여러분들의 미래의 꿈에 제가 힘을 드리면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